안녕하세요. 좋은 우리 늙은 날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말은 좀 불경스럽고 말 입에 올리기가 언짢다 그래서 백신증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백신증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치매라는 말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뇌혈관에 뇌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인지기능,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또 그 기억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하여튼 뇌로 하는 모든 그 활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래서 그런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뇌혈액순환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혈액 혈관이 막히는 것,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그 혈관으로부터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먹는 그 부분은 산소가 모자라고 영양분이 모자랄 테니까 자연히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돼서 사고 기능에 장애가 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뇌혈관이 터지는 걸 말합니다. 뇌출혈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혈전, 또 터지는 것은 뇌출혈. 이 뇌출혈이라는 건 정말로 그 동맥류라는 것이 있는데 혈관에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점점 불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풍선이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뇌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뇌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병이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는 거나 혹은 뇌혈관이 터지는 이런 상황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 막히는 거는 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혈관 안에 우선은 공기방울이라든지 기름방울이라든지 아니면 피딱지라든지 뭔가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 덩어리가 가다가 혈관을 넓은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좁은 부분에 가서 꽉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 속은 잘 흘러가는데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질 겁니다. 좁아지면은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세 가지를 모두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사고 기능에, 뇌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는 흔히 이제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내 왼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 오른쪽 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왼쪽 몸을 잘 못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을 못 쓰는 게 더 불편할까요? 왼쪽을 못 쓰는 게 더 불편할까요? 우리 보통 다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을 못 쓰는 것이 더 불편하겠죠. 그러려면 이왕 터지려면 왼쪽이 터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른쪽 부분에는 내 사고 기능보다도 오른쪽 부분에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주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싸우고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른손을 잘 쓰고 식사도 잘 하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하니까 괜찮다 했는데 이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어쨌거나 뇌졸중은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뇌졸중이라 생겼다고 해서 전부 다 뇌 신경기능에 이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기능에 이상이 오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은 뇌혈관 장애가 있어서 온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뇌졸중을 맞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치료를 잘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병들이 그러면 왜 오는가? 뭐 흔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병 중에 이제 고혈압, 또 당뇨. 당뇨가 되면 이제 혈관 속에 그 설탕, 당분이 늘어나니까 혈액이 좀 끈끈해지겠죠. 끈끈해지니까 좀 잘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거나 또 혹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피가 끈끈하게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또 비만한 분들은 기름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기름방울이 혈액 속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주위에 피딱지들이 모여가지고 혈관을 막는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방을 하려면 이제 제가 아까 원인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혈압을 조절하면 됩니다. 혈압은 치료는 어렵지만 조절은 가능합니다. 당뇨도 또 조절하면 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요즘 현대의학은 당뇨 조절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하라는 짓 안 하면은 조절이 조금 어렵겠죠. 담배를 끊는 것.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누구나 다 알지만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말하면서도 조금 미안합니다. 왜? 지금 담배 끊고 싶은데 못 끊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이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항상 요즘에 그 정보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책만 열면 뭐 인터넷만 열면 운동 방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해보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고 자기한테 나한테 이게 맞구나 하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래서 우리들의 날들이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